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서 돌아오면 서부지법 난동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축제에서는 극우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축사 연사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어요. 네, 예. 그 배경이 재학생들의 요청이었다고도 했는데 이게 최근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네. 요즘 고등학교의 교실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댓글이 학교에서 교육 똑바로 안 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예. 과연 안 할까 취재를 해보니 실상은 계엄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선생님 계엄령이 뭐예요? 라고 학생이 물었을 때 교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네. 계엄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라는 메시지를 실제로 12월 3일 이후에 많은 교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언급하지 마라, 관련 수업도 하지 마라라는 건데요. 하지만 계엄령이 뭔지, 포고령이 뭔지, 저 새벽에 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나가서 지키고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 건 사실 학생이다라는 그럼요. 거고요. 예. 그 직접 고등학교 역사 교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계엄 다음 날 이제 새벽 지나고 학교를 갔는데 6교시 수업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막 선생님 수업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역사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야 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선생님 과목이 역사였나 보군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였기 때문에 예. 사실 한국사 진도가 딱 12월 같은 경우는 전두환 박정희 정권을 배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계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이제 같이 좀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비단 역사교사만의 몫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사의 재량으로 어떤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맞아요. 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25 한국전쟁이라던가 제주 4.3 사건 같은 특정 기념일도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처럼 시사적인 이슈를 가진 주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중학교 교사가 만들었다는 자료가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분이 비상계엄 선포됐던 날 밤새워서 꼬박 만든 그런 자료인데요. 2024년 12.3 사태 어젯밤 이야기라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업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날 자료였습니다. 밤에 다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전국 역사교사 모임 홈페이지에도 공유가 됐었고 역사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인데요. 네. 역사 교사들이 검수 과정을 거치고 또 법학자의 조언까지 더해지면서 공식 배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조회수가 17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교사들이 이걸 열람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국어 교사였습니다. 예. 제가 통화를 했던 분인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이 자료를 토대로 수업을 했고 그 결과 교장실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왜 이거 갖고 수업하냐? 이렇게? 네.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다른 교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공유했는데 네. 자료 공유를 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고3 담임이라 가지고 네. 그때 학생들은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수능이 끝난 뒤라서 한 50분 동안 쭉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니까 왜 그런 걸 보내냐.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본인들은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질책으로 느꼈거든요. 문책이라고. 아니 근데 계기 수업은 교사의 재량 사항 아니에요? 네, 전적으로 교사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다만 그 계기 교육을 할 때마다 교사들이 망설이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데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네. 학부모 민원을 조심해라, 발생하니까 조심해라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학교 관리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사실상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사드 배치라던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국내외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 내용으로 수업을 했느냐 그렇다면 제출을 해라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상 교육과정에 개입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압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고 학생들도 원하고 있는데 정작 엉뚱한 이유로 전혀 수업이 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는 거고요. 예.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걸 제대로 배우고 사례도 살펴보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어떤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고 그 정보를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찾다 보니까 네. 좀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교사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 서부지법 난동이 방학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학을 했을 때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을 들을지 이걸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의 한 단면이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유승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